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사과랑 후쿠오카 빼면 약간 소주 지역. 네, 덩크 완스가님, 네, 조선인들이 일본에 전파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계속 공부하다, 알다 보면, 이거 진짜, 뭐랄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찾아보고 있죠. 우리 것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문화랑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그렇게 재미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만든 얘기를 우리 주로 찾아보니까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일본은 엄청 이런 역사적인 문화랑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거울이라도 볼 수 있죠, 거울.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당시 우리 이야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울도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얼마나 또 많은 관련이, 좋은 이제 유대 관계를 가졌고, 이제 그런 교류를 했는지 찾아보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덩스왕스가니 카이스트 들어가면 많이 힘들죠. 예, 많이 힘든데, 저도 왔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 사케 이야기가 제 주제긴 한데, 큐슈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소주 매출은 2008년도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소주의 전성기가 죽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또 많이 줄었는데, kok자는 이제 소주 시대가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주 업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주는 크게 연속 증류, 단식 증류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연속 증류는 우리나라 소주처럼 막 계속해서 이제 알코올 뽑아내는 거고, 단식 증류는 이제 옛날 방식이죠. 그냥 수주꼬리 단지 안에 넣어가지고 증류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단식 증류가 그 원재료 향을 잘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식 증류는 다시 감압 증류, 상압 증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감압 증류 요즘에 또 유행하는 감압 증류죠, 감압 증류. 그 원재료의 맛을 더 잘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감압 증류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증류, 단식 증류를 다시 나누면 갑을이라 보는데, 단식 증류를 을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뭔가 갑에 비해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본격 소주라고 많이 써요. 을류 소주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본 소주 살 때 본격 소주라고 됐으면 을류, 이제 단식 증류한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소주랑 비교를 해보면 연속 증류는 우리나라 그냥 보통 소주라 생각하면 되고요. 단식 증류는 이런 안동 소주와 같은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소주는 단식 증류 관련된 얘기고요. 단식 증류는 크게 이제 재료를 6가지 이상, 7가지네요. 7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크게 이제 쌀, 보리, 고구마 3가지가 있습니다. 덩스와스카니, 왜 우리나라 소주는 다 비슷비슷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소주가 너무 싸요. 우리나라 못 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지금 연속 증류로 된 소주가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가격 싸니까 다른 술들이 가성비에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막걸리도 아스파탐 이런 막걸리가 싸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가성비 때문에 좀 우리나라 술의 다양화가 좀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쌀보리, 고구마, 흑설탕, 소바, 밤, 아오무리가 있는데, 보통 쌀보리, 고구마 이 3가지가 크게 유명하고요. 흑설탕도 꽤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쌀보리, 고구마 크게 3가지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크게 이제 초급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갑류, 을류 보면 이제 을류 소주가 더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이제 맛있는 술. 우리나라도 지금 덩스왕스카님, 조포로님 얘기한 것처럼 일본도 몇 년 전만, 10몇 년 전만 해도 감류 소주, 우리나라 소주처럼 이런 소주가 훨씬 더 인기 많았어요. 근데 점점 소주가 인기 많아지면서 2012년 최근 들어서 이제 을류, 이제 더 맛있는 소주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맛있는 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소주 3대장이라고 이 4개 현이 쿠마모토, 오이타, 카고시마, 미야자키 4개 지역이 현이 소주 유명한데, 특히 이 오이타현, 카고시마, 미야자키가 엄청 소주 유명합니다. 이 소주 3대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이타현에서 유명한 소주는 보리소주, 카고시마, 미야자키는 고구마 소주가 유명하고요. 카고시마현 보면 알겠지만 양조장이 123개, 123개 엄청 많죠. 소주의 고구마 소주의 이제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외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고구마 소주의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고시마가 엄청 이제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미야자키 현에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습니다. 고구마 소주 출하량을. 보면 알겠지만 2015년 여기 보면 2013년에 벌써 따라잡혔죠. 이게 출하량이고 이거는 매출인데 출하량은 2013년도 미야자키 현이 따라잡았고 이제 2014-15년도에 매출도 따라잡았다. 그게 왜 그거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키리시마라는 소주가 원탑이 등장하면서 미야자키가 확 이제 고구마 소주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